이번 시간에는 셀렉션 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스위프트 기본 문법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조건문, 반복문, 그 다음에 함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기본 기능이고, 자, 이 기본 기능이 끝나면 이제 심화학습을 해야 하는데, 이 심화학습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구현을 해봐야 하는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게 정렬 알고리즘하고요. 그 다음에 검색 알고리즘. 이 두 가지의 알고리즘을 실습을 주로 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건문이나 반복문 이거를 함수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터득을 하면 익숙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셀렉션 소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조건문, 반복문, 함수를 조금 더 깊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숙히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렬 알고리즘에서 이 선택 정렬은 가장 간단합니다. 그리고 성능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게 성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반복 횟수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성능이 좋다는 것은 반복 횟수가 적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성능이 좋지 않은 선택 정렬을 이를 처음 반복문 함수를 배우고 심화학습에서 정렬 알고리즘을 배울 때 처음 배우는 이유는 코드가 간단하고 그 다음에 작은 수에서도 그러니까 그 배열의 수, 값들의 수가 한 30개 이하 정도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거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정렬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사용하셔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선택 정렬은 우리는 배열에다 데이터를 넣을 거고요. 이 배열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값들이 이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 이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비교하면서 작은 수를 제일 앞쪽에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게 1회전입니다. 1회전, 2회전, 3회전. 각 회전마다 각각 값들, 배열의 값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쭉 비교하면서 가장 작은 값을 제일 앞쪽에. 자, 그 다음 회전에서는 맨 작은 값이 제일 왼쪽에 왔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칸, 그 다음에는 3회전에서는 세 번째 칸. 해서 매 회전이 반복할 때마다 가장 작은 값들이 앞쪽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모든 값이 정렬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배열을 두 번째 작은 수를 두 번째 칸에 놓고요. 이렇게 해서 반복을 계속합니다. 끝까지 정렬할 때까지. 이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배열의 각각을 계속 비교해 가면서 하나씩 정렬을 해야 됩니다. 2를 회전해서 하나밖에 정렬이 안 돼요. 한 번 쭉 훑어봤을 때 맨 장갑 왔죠. 두 번째도 한 번 회전했을 때 두세 개가 정렬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성능이 좋은 정렬 알고리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사람이 정렬하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값을 넣어서 한번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입니다. 이게 배열인데 이 배열을 1회전, 한 번 회전해서 제일 작은 값, 한 번 회전이 끝나면 맨 앞에 작은 값이 하나가 와요. 자, 2회전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 작은 값이 두 번째 칸 옵니다. 3회전이 끝나면 3회전 비교하면 3회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작은 값이 세 번째 칸 4회전, 5회전, 6회전 끝나면
매번 작은 값이 그 회전 수의 중간값, 그 값들의 가장 작은 값보다 큰 값, 그러니까 매 회전에 4, 5, 6 이런 식으로 해서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이 끝나면 모든 값이 정렬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 정렬 알고리즘은 회전이 있고, 이 회전이 있다는 건 여기서 반복문이 있다는 겁니다. 포문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전이 지나가면서 반복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별 안에 인덱싱 할 때, 서치할 때, 트래킹 할 때, 하나씩 옮겨갈 때 이것도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포문이 두 개입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에서 포문이 두 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줄에 각각의 칸들을 비교해 가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정렬이 끝나면 이 정렬 결과는 이제 같은 배열 안에 들어갈 거고요. 이 배열에서 이 값과 값을 바꾸는 함수는 수합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렬 알고리즘과 연관되어 이해하면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시간 복잡도라는 건데, 이게 성능 지표입니다. 성능 평가할 때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요즘은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성능이 좀 떨어질 때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검색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지금은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가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대규모 뭐 빅데이터에서 정렬 알고리즘이 좀 어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약간은 이제 조금 빠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긴 하는데, 그렇게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서 뭔가를 측정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알고리즘도 컴퓨터 성능으로 현재는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코딩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셀렉션 소트로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컨트롤로 해서 여기서는 디버그 에리어에서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와 그 다음에 함수 만드는 건 과제로 남기고요. 여기서는 셀렉션 소트를 직접 컨트롤 안에서 디버그 에리어를 통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이 있어야죠. 입력 배열은 먼저 고정으로 놓고요. 이것도 나중에 뷰에서 입력을 받아서 배열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는 배열에 직접 넣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한 결과가 이제 배열에 들어갔고요. 이거를 이제 셀렉션 소트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렉션 소트에서 1회전, 2회전이 있었죠. 자, 이것도 반복문으로 한다 그랬죠. 이 회전을 위해서 반복문을 하나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인덱스용으로 해서 변수 두 개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회전에 사용되는 변수, 그 다음에 안에 배열의 칸을 이동할 때 사용하는 변수. 여기서는 i와 j를 이용하겠습니다. i는 회전은 0부터 처음 값부터 가죠. 0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함수를 통해 어레이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카운트 값을 통해서 전체 배열의 값을 가져옵니다. 전체 배열의 개수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회전이 됐습니다. 자, 이 회전이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처음 값을 가장 작은 값으로 놓고 미리 변수로 만들어 놓고 이 값을 비교해 갑니다. 자, 그걸 위해서 두 가지의 변수가 필요한데 가장 작은 값 인트로 해서 i는 0부터죠. 그래서 처음 값입니다. 처음 값이 min n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수가 필요한데 이제 위치입니다. 자, 처음 위치겠죠. 처음 위치는 i겠죠. 로케이션이라고 로그로 하죠. 로그로 해서 로케이션으로 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이거는 i로 먼저 처음 값을 줍니다. i는 0이죠. 자, 가장 작은 값은 i번째, 0이죠. 0번째 방에 있는 값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가 되겠죠. 처음 값은. 그리고 로케이션은 0이 될 거고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제 1회전은 준비가 됐어요. 1회전이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1회전의 처음 회전에서 칸칸이 이동을 하면서 확인합니다. 또 J라는 변수는 배열의 칸을 이동을 합니다. 배열의 칸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i보다 하나 커야 돼요. i가 0이면 0 플러스 1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는 1부터 가는 거죠. 같은 건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칸부터 비교를 해야겠죠. 그래서 i 플러스 1이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냐? 크기는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하면 반복문이 준비가 됐고요. 이제 칸칸 이동할 준비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교합니다. if min이 크냐? 자, min이 크다는 건 어레이 값이 작다는 거죠. 그러면 바꾸게 됩니다. 어레이 칸이죠. 칸은 j이죠. j하고 비교를 합니다. 작으면 여기서 값은 바꾸지 않습니다. 위치만 바꿔가요. min 값하고 위치만 바꿔갑니다. 자, 어레이 j 값이 j는 1이죠. 그러면 1 값이 min보다 작기 때문에 1번째 방에 있는 값이 min보다 작기 때문에 min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min을 j 값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또 로케이션도 바꿔줘야죠. 로케이션도 j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로케이션과 최소값이 배열의 다음 칸으로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회전 끝날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1회전에서 i보다 큰 값부터 배열의 끝까지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을 찾고 그것의 위치와 최소값을 첫 번째에다 집어 넣으면 됩니다. 자, 처음 반복문이 끝나면 1회전이 끝나면 자, 이제 가장 작은 값에서 위치와 작은 값이 나왔죠? 이거를 이제 바꿔주면 돼요. if i하고 로케이션이 현재 만약에 가장 작은 값의 위치가 i하고 똑같으면 바꿀 필요 없죠. 자, 그래 같지 않을 때만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문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수압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바꿔준다겠죠. 자, 인퍼센트로 해서 주소값으로 바꿔주네요. a라는 값은 그대로 넣어줍니다. i에 있는 값, i는 0이었죠. 첫 번째니까. 두 번째 칸은 로케이션에 있는 거죠.
로케이션에 있는 값을 바꿔주는 함수가 수압입니다. 자, 수압함수가 이제 사용법이 좀 에, 달라졌네요. 버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를 이쪽에 보면 픽스라고 돼 있죠. 이 픽스를 누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수압 at 함수를 통해서 i번째와 로케이션의 위치를 바꿔주는 이런 함수가 새로 추가가 됐네요. 이걸로 사용하라고 추천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다 정렬됐으면 여기는 이제 출력 부분입니다. 아웃풋이고요. 여기는 나중에 이제 함수 영역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함수로 만들어서 과제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출력을 합니다. 0부터 언제까지 array count까지 이걸 열고 프린트 array i번째 이것도 하나씩 이제 출력을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디버그 에리어에 나오니까 디버그 에리어의 결과를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출력이 세로로 돼 있죠. 나중에 뷰에서 사용할 때는 가로로 레이블에 넣을 때는 가로로 넣어야죠. 그래서 가로로 1, 2, 3, 4를 옆으로 출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수정을 합니다. 자, 리절트 결과를 스트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를 만드시고요. 여기에다가 이 값을 이제 추가하면 됩니다. ls ls 더하기 그다음에 스트링으로 해야겠죠. 문자열로 바꿔서 추가하면 됩니다. 자, 사이사이에 따옴표를 넣으려면 콤마를 넣으려면 이렇게 콤마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콤마를 추가하고 결과가 붙어서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문에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프린트를 해주면 되겠죠. yes.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실행을 다시 하면 1, 2, 3, 4, 5, 6, 7, 8, 9가 됐네요. 아, 근데 맨 앞에 콤마가 있네요. 이 콤마를 빼고 1부터 가야겠죠.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어떤 때는 콤마 넣고, 어떤 때는 콤마 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이 하나 필요합니다. 조건문이. 부분 i가 0이면 0보다 크면 i가 0보다 크면 ls 더하기 콤마 이렇게 해주면 alias에 0보다 크면 콤마를 넣고요. 0보다 작으면 0일 때는 안 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그리고 여기는 빼주고요. 이렇게 하면 0보다 클 때는 콤마를 넣고 0보다 크지 않으면 그냥 값을 넣어서 1을 그대로 나오게 해줍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1부터 해서 1, 2, 3, 4, 5, 6, 7, 8, 9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만들어졌죠. 우리는 출력을 디버그 에리어에 출력했죠. 이거를 어디에 출력하냐? 뷰에 이제 출력하시면 됩니다. 과제에서는 뷰로 출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작업해야 될 게 함수입니다. 여기에 함수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펑션 소트 해서 이 함수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기 변수 있죠? 이 매기 변수는 이 어레이가 들어가면 되고요. 이 어레이는 이제 뷰에서 문자열을 가져다가 배열로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앞에서 했던 계산기에서 썼던 문자열 파싱 기법으로 해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제 반환값이죠. 리턴에 의해서 이 RES가 출력이 됩니다. 이 어레이만 출력이 되고 여기까지 하면 자, 아웃풋 있죠.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함수에 들어가서 여기까지 하면 RES만 이제 출력해 주시면 됩니다. 어레이가 들어가서 어레이가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만 함수를 넣었다고 하면 이거는 뷰에서 뷰 did 여기서 하면 되겠죠. 만약에 함수를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함수를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RES가 바로 나오니까 RES를 프린트하면 되겠죠. 이렇게 함수는 범위는 프로그래머에 따라서 범위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를 완성하는 게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선택 종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은 뷰를 만들 거고요. 뷰에서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텍스트 필드로 해서 입력을 받고요. 이 입력받은 문자를 파싱을 통해서 배열에 저장한 후 그 다음에 선택 정렬 앞에서 만든 선택 정렬을 하고 결과를 다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레이블로 해서 출력하도록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앞에서 했던 예제와 비슷하게 그래서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텍스트 필드 숫자, 콤마, 숫자, 콤마, 숫자, 콤마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정렬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만든 선택 정렬 예제입니다. 뷰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레이블을 먼저 넣고 크기를 조절을 하고요. 이 부분은 타이틀 부분입니다. 높이는 50으로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정렬로 하고 색깔은 흰색으로 가운데 정렬 폰트나 색깔은 적당히 하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는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학번을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가운데 정렬 20%에서 완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입력받을 문자를 입력받기 위한 텍스트 필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50) 정도 위를 띄우고 왼쪽 20, 오른쪽 20 정도 띄우고 높이는 40 테두리 좀 넣고 가이드를 안 눌러서 50, 20, 20 하고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고 크기도 20 정도 키워주시고 버튼을 하나 주겠습니다. 또 50 정도 띄우고 다음으로 20, 20, 40 타이틀은 정렬 쪽으로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리면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백그라운드를 색을 조금 연하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줄 레이블 하나 만들죠. 정렬 띄우고 40
현대정신도에서 폰트만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결과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배경색을 좀 표시나게 하기 위해서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넣어도 되고요. 준비됐으면 그 다음에 유틸리티는 빼고 필요함을 만듭니다. 액션과 아울렛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뷰를 놓고요. 오른쪽에는 소스를 놓고 뷰 DD에 아울렛부터 먼저 추가를 하죠. 아울렛.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 아울렛 추가되죠. 이거는 디리트, 인풋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도 아울렛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txt result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액션입니다. 방법으로 아울렛이 아니라 액션을 해주시고 run sort로 액션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준비는 됐고요. 자, 버튼이 눌렀을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이것부터 먼저 닫고요. 자, 버튼이 눌렀을 때 제일 먼저 할 거는 텍스트 필드에서 문자를 입력한 걸 가져와야죠. 문자를 입력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저 변수 하나를 만듭니다. 스킨 이때 에디트 인풋에서 텍스트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인스트링을 한자 한자 잘라서 숫자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거기서 사용할 num이라는 num 스트링을 하나 추가합니다. 스트링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 한자 가져옵니다. ch 스트링을 한자 한자 가져와서 이제 비교합니다. 비교할 때는 스위치 문서 줬죠. ch 그 다음에 케이스 숫자부터 뽑아내겠습니다. (0이면) 0부터 9까지 숫자이면 num 스트링에 어펜드 시킵니다. ch를 그러면 여기에 붙어서 문자열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만약에 콤마이면 숫자와 숫자를 구분하는 거였죠. 콤마이면 앞에 배열을 하나 추가를 먼저 해야겠네요. 배열 바로 해서 인티저 형태의 배열을 추가하겠습니다. 넘버스라는 배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배열입니다.
이렇게 하면 빈 배열이 만들어진다겠죠. 인티저인 배열이 빈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밴드 시키면 되겠죠. int로 만들어야죠. 넘 스트링을 문자열이니까. 그러면 현재 넘버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그냥 추가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넘 스트링이 공백이 아니면 밴드 하고요. 공백이면 그냥 스킵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백이 아니면 넘버스라는 배열에 추가를 하고요. 공백이면 통과가 그냥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을 빠져나오게 합니다.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케이스 공백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공백이면 컨티뉴를 해서 다시 앞으로 가서 다시 가져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배열이 이제 완성이 될 거고요. 배열이 완성이 되면 앞에서 했던 정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함수 영역이네요. 정렬 부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넘버스를 가져오면 되죠. 네, 카운트를 정렬을 하면 됩니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하는 부분을 넣어야겠죠. 출력하는 부분은 이것도 잘라서 추가를 해줍니다. 입력은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앞에서 만든 거를 알리스까지 구하는 것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거를 다시 이 결과를 텍스트 리절트에 추가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추가해주면 그 결과가 들어가겠죠.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함수는 만들지 않았고요. 그러면 값을 확인 한번 해보죠.
초기화가 빠졌네요. 앞에서 num 스트링을 어펜드 할 때, 만약에 배열에, 넘버스라는 배열에 추가가 되면, 이 num 스트링은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이게 빠졌네요. 스트링은 초기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지겠죠. 다시 숫자를 넣고 정렬을 누르면, 마지막 게 빠졌네요. 마지막 게. 마지막 값이 나오면 그 값이 뭔가가 있으면 추가를 해줘야겠네요. 마지막 값은 디폴트가 마지막 값이죠. 디폴트에 넣어보겠습니다. 혹시 num 스트링이 공백이 아니면 빠져나올 때 뭔가가 있으면 다시 어펜드를 시키면 되겠죠. 다시 해볼까요? 그래도 추가가 안 되네요. 그러면 코드 나오고 이거를 그냥 밖에 포문이 끝났는데 여기다 포문이 끝났는데 num 스트링이 공백이 아니면 끝나고 뭔가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렬이 다 됐고요. 자, 정렬 알고리즘까지는 됐고 뷰의 결과값도 나오겠습니다. 이제 함수로만 만들면 되겠죠. 이 정렬 함수 영역을 함수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에 들어가는 부분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배기 변수가 중요한데 배기 변수를 넘버로 씁니다. 숫자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플러스 해서 int로 인티저 형태로 해서 별을 만들어 주고요. 리턴 값도 출력이 배열이죠. 배열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리턴 값도 배열로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넘버를 바꾸기 위해서 이거를 한번 복사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버가 지금 렛 형태로 되어 있어서 수정할 수가 없어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AR로 받은 다음에 이걸 넘버로 받아내겠습니다. 하면 자, AR을 넘버로 받고 이 넘버를 가지고 정렬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를 return 넘버를 보내면 되겠죠. 정렬된 넘버를 return해서 값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셀렉션 소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함수 영역을 호출합니다. 이거는 주석으로 처리하고요. 예, 넘버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레이로 결과를 받습니다. 또는 넘버로 다시 받아도 넘버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받고 그 넘버를 다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텍스트 리졸트에 다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로 만들었고요. 이 함수를 호출해서 다시 받아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어레이로 만들어야겠네요. 어레이로 만든 다음에 이 어레이를 가지고 결과 값을 만들어 내면 되겠네요.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로 만드는 것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 정렬을 프로그램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